최근 도시 재생 사업을 마무리한 부천 소사본동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뒤 주민들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문화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시장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하위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하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 걱정과 재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와 고양 지역 민관단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정 기간의 사업비를 대거 투입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후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먼저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도시 재생 후발 지역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부천 소사본동에서도 수년간 거듭했던 사업을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년 만에 부천 소사본동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끝마친 부천 소사본동 일대. 지난해 2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84만 제곱미터 땅에 5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100억 원, 참여한 주민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업 종료 1년, 소사본동 정지용 향수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 부천 소사 지역에 머물렀던 시인 정지용의 작품으로 꾸민 아담한 산책길. 문학작품의 한 구절이 동네 골목길 따라 이렇게 보기 좋게 새겨져 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을 지나며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칫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예산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성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천 소사본동 일대 주민들은 도시재생 후속 관리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소새마을 기획단이 마을 역사관 등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국토부 정식 승인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이 5년 계획이 끝나고서 1년 동안 좀 공간이 있었는데 역사관 이 운영을 하고요. 해설사들을 양성해요. 공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장학사업도 할 것이고. 아무리 길어도 최장 7년이면 공공예산 투입은 모두 끝나는 도시재생. 낙후됐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업 기간 동안 외관을 갖추고 나면 이후 홀로 서기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작은 집행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면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재생 지역들이 좀 선람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낙후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에서 출발하는 도시재생. 장기적 성공 여부는 단순히 대상지 선정과 예산 집행을 뛰어넘어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도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부평 미군기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가 이곳 부평 미군기지에서 열렸는데요. 인천시는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들과 토론도 이어갔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부평 미군기지에 모였습니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현장에 모인 약 200명의 시민들은 부평 미군기지의 문화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부평 미군기지의 미래 모습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부평 미군기지 내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결과 문화공원을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역사체험 공간과 문화공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토론회에 나선 인천시는
부평 미군기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3가지 기본 원칙도 공개했습니다. 첫째는 역사 건축물을 활용한 지역 문화거점 조성. 둘째는 삼보급단과 부평공원을 잇는 도심 녹지축 구축입니다. 인천시는 부평 미군기지를 관통하는 군용 선로를 이용해 트램을 설치하고 장고갯길에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입니다. 이날 시민시장 토론회를 부평 미군기지에서 개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잘 물려줘야 될 땅,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먼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거, 이 일은 꼭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평 미군기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부평 미군기지 문화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김포시와 고양시, 지역 5개의 시민단체가 힘을 모읍니다. 김포와 고양 지역 민관은 30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고 향후 일산대교 무료화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5곳은 시민 공감운동과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통행료가 사라졌던 일산대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11월부터 유료 다리로 재전환됐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31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128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6명 발생했는데요. 이로써 인천의 누적 사망자 수는 1,017명이 됐습니다. 계양구의 한 요양원은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는데 이곳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8명으로 현재 동일 집단 격리 중입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 치료자 수는 12만 3,053명인데요.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5.6%,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6%를 기록 중입니다. 31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4,657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333명입니다.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43만 6,263명인데요.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7%,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가동률은 5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서 하위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재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 후에도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확인된 재감염 사례는 346명, 확진자 10만 명당 약 2.88명 정도의 확률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재감염 사례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최근 2달간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발생해서 기존의 면역 회피력이 뛰어난 오미크론에 의한 그리고 전파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감염률이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재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재감염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 코로나19가 또다시 대유행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기존 오미크론 BA1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BA2에 다시 재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5% 미만이지만 그래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BA2에 감염되셨다가 다시 또 BA1에 감염되실 가능성도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감염 증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BA.1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갑작스러운 완화를 맞게 되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또 마스크를 벗는 장소에서 모임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감소세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적용하게 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4월 1일에 발표하는데요. 점진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확진자 수, 특히 고위험군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의료 대응 체계에는 큰 부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산모나 소아, 투석 환자, 많은 환자분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됐을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잘 받기 어려운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런 고위험군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우리가 대응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또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접종이나 먹는 치료제 도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급작스러운 빠른 완화는 역시 현재 의료 대응 체계라든지 또 우리가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특히 교육과 돌봄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인천 지역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결과 퇴폐 영업을 벌이던 마사지업소와 전화방 등 3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업주 등 35명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퇴폐 마사지업소와 음란물 판매점 등 퇴폐 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된 부천의 3대 봄꽃 축제가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원미산 진달래 축제와 도당산 벚꽃 축제,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 등 부천의 봄꽃 축제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화 시기에 상춘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전면 폐쇄를 결정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원미산과 도당산, 춘덕산 등 지역의 꽃 명소를 모두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와 현대자동차 인천지역본부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김포 걸포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와 수소전기차를 알리는 데 협력합니다. 한편 김포시는 걸포동에 김포시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민들에게 친환경차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산 주변 도로에서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가 로드킬 순환을 겪고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다남 경관 녹지 인근 도로에 서행 운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두꺼비가 도로에 고립되지 않도록 도로 경계턱 주변에는 보행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인천환경단체는 산란기 두꺼비가 알을 낳기 위해 계양산에서 내려오다가 주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